안녕하세요. 불혹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사는 여성이에요. 곧 있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휴직 후 태교를 항상 여기 사연을 듣는 낙으로 태교를 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해요. 전 한 번에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돌아온 싱글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너무 큰 충격으로 저 역시 살아갈 의지를 잃은 그때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대학 동기가 있었고 처음엔 친구였지만 계속되는 동기의 대시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쓰여버렸죠. 남편이 죽고 2년이 지난 그때 그제야 저 역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다짐했는데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니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너 힘든 거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위로해줄게. 난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어떻게 내가 네 옆에 있겠어. 난 결혼도 해봤고 사별도 했던 여자인데 앞날 창창한 네 앞길을 내가 어떻게 막니? 내가 괜찮대잖아. 그리고 사별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욕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그냥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해. 네가 나한텐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아팠던 거 다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만 믿어.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나 고맙고 마음이 쓰이던지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평생 웃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절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제 옆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를 욕심내게 되었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했고 저 같은 여자를 받아줄 시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하자. 평생 그냥 널 웃게 해주고 싶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을 해?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할 거야. 절대 못해. 미안해.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헤어지잔 말이 쉽니? 난 단순히 지금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날 믿어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겠지? 허락받을 자신 있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나 같은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 난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고 저 역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었고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우울했던 제 인생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남편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 남편네 집안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과부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결사코 반대를 하면서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도 한창일 때고 정말 반듯하게 잘 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그만 주저앉고 두 팔 벌려 말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과부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사람 팔자 무시 못하는 거 몰라? 쟤 만나서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과부랑. 엄마, 그런 편견 거두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솔직히 사별이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엄마는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편견 거두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주세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앞날 창창한 총각이 사별한 가부한테 장가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 마. 이건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들어도 반대할 일이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엄마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만나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이런 여자 없어 진짜로. 제발 날 믿어줘요. 그리고 좋은 직업,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 여자가 있어야만 제 인생 행복해서 그래요. 아, 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 정말 속상하다. 생각보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남편과 전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저 역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져 갔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지만 친정엄마 또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집에 정말 많이도 죄송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얘 다 죽어가는 거 자네가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 많이 하시지? 이유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누가 좋다고 하겠어. 다 이해해. 자네가 가운데서 정말 힘들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아니에요. 진영이 제가 진짜 지켜주고 싶고 사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한동안 잘 사는가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마세요. 저희 부모님 처음에만 반대하시지 나중엔 제 선택 믿어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한 따님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해서요.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끝이 좋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귀하게 키운 아들 누가 가부장가 보내고 싶겠어.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내가 더 미안하고 죄송하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진영이랑 있어야 제가 행복하고 또 진영이도 이제 제가 웃게 할 거거든요. 아직은 저희 집에 반대가 심하지만 언젠가 꼭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고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남편 없이 저흰 만나게 되었죠. 너무 긴장을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고상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물세례까지 생각했던 저였으나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참 제 마음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 하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괴롭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영이라고 해요. 세중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인사치레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앉아요. 그냥 내가 왜 전화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세중이랑 헤어져 줘요. 아가씨 사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나 진짜 우리 세중이 정말 귀하게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어서 내가 애지중지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헤어짐이 쉽게 되지 않아요. 진짜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한 번만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세중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요. 진짜 잘할게요. 아니요, 그런 말 마요. 그냥 헤어져 줘요.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나 솔직히 그렇게 잘난 신부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는데 한 번 결혼도 해봤고 게다가 사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간 씨한테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아가씨도 어디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모진 말 하지 않게 해줘요. 아들 가진 부모라 지금 어떻게든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하는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아,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해 달란 말 안 할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미안해요. 난 절대 안 변해.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세중이한테는 말이 도통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가씨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일단 일어날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좋은 결론, 아니 현명한 판단했으면 좋겠네. 전 세중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번만 이기적이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일 잘 생각해보고 판단 내려줘요. 지금이야 못 헤어질 것 같지만 또 사랑 별거 아니거든. 그럼 일어날게요. 조곤조곤 점잖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거나 못된 말을 하였으면 더 이악 물고 남편을 포기해 못한다고 했을 텐데 저에게 제발 부탁한다는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저 역시 그랬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괴로웠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신을 괴롭혔어요. 우리 헤어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어려서 친오빠도 사고로 죽고 지금 남편도 죽고 난 늘 불행했었어. 근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남들까지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주라.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 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아니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그만하자. 너랑 헤어지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곤 생각 안 해? 난 절대 너랑 못 헤어져. 내가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줘. 내가 괜찮대잖아. 너랑 결혼해서 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엄마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 왜 그래 정말. 그냥 헤어져 줘. 솔직히 당신이면 더 좋은 여자 줄 섰잖아. 지금이야 마음 아프지만 나중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그냥 이게 다 두루두루 남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랑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대잖아. 난 절대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줘.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거나 하면 그땐 헤어져 줄게. 근데 외부 요인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절대로. 몇 차례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져 주질 않았고 본인의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였죠.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이 많이 지쳐가기도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만 가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참 괴롭고 삶이 팍팍하다는 느낌이 많이도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죄송스럽게도 저희 엄마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자식 가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아이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세종시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 아들 하나 잃고 딸 하나 있는 거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데 그렇게 세중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하네요. 절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귀한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제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제 아들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요. 뭐 결혼 한번 했다는 게 요새 세상에 흠이냐고 하지만 제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말려지네요. 저 역시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부모 욕심이라고 해두죠. 죄송해요. 딸 가진 어미로서 마음 아프실 텐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또 감동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였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할 일까지 당하네. 근데 난 세종씨 부모님 마음 이해해.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 그렇게 허락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상처받을 것 같다고 그냥 본인들이 안 된다는 거지. 넌 좋은 사람일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났는 줄 아니?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본인들이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솔직히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겠지. 내 마음 헤아리면서 거절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고. 엄마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를 위해서면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건데 끝이 안 나죠, 정말. 미안해, 엄마.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참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컸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남편과 저는 더욱더 사랑이 불타올랐고 저 역시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사 반대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결혼하려거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결혼해. 그러면 되겠지. 어떻게 그래요? 엄마 그냥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솔직히 사별한 게 진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나 엄마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돼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해. 내가 괜히 안 된다고 그래? 웬만해야지. 더 이상 입 아파. 네가 계속 이러면 그 여자한테 더 못할 짓 하는 거야. 그 여자도 이렇게 계속 반대 받아봐라. 마음이 어떻겠니? 넌 너밖에 몰라. 때로는 모두를 위해 후퇴하는 법도 알아야지. 됐어. 어쨌든 안 변하니까 그리 알아.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말거라. 끝까지 반대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라도 하자, 결혼. 반쪽짜리 결혼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난 너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 너한테 꼭 축복받는 결혼식 올려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이렇게 강경한 분이 아니신데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난 이제 못 기다리겠어. 너랑 빨리 결혼해서 하루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를 반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등지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 이 문제는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이 없는 반쪽짜리 결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외동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반쪽짜리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집 부모님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결혼식은 제가 긋고 뜯어 말렸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 믿고 따라와 주기로 했잖아. 그냥 나만 믿어. 나도 한계고 엄마한테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은 그럼 나중에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때 하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아시면 쓰러지시겠어.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하여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촐한 언약식과 함께
꼭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자고 하였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내려치게 되었고 그날로 졸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날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통보하러 왔니? 뭐하러 와서 통보를 해? 이제 절연하자. 부모 취급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뭘 말리겠어? 그럼 잘 살아라. 엄마, 제발요. 결혼식은 꼭 엄마 허락이 떨어지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통보지 부탁이야? 고얀 것.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아주 하는 꼴이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아. 죄송해요 아빠, 엄마. 잘 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 꼭 증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됐고 당장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 졸도를 하자 시아버님 또한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고 남편과 전 집에서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죠.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어머님 쓰러지신 거. 정말 어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밀어붙인 거잖아. 엄마 그래도 옆에 아빠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기다려 봐야지. 기다리면 괜찮아지실 것 같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급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네로 뛰어가게 되었답니다.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라고 생각했고 뺨을 내려치면 맞고 욕을 하시면 들을 각오로 시댁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니네 엄마 쓰러졌어. 너 그러고 집 나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 니네 엄마 살리려거든. 당장 와. 당장. 엄마가요? 당장 이 사람이랑 갈게요. 아빠도 어떻게든 엄마 좀 설득해서 우리라도 드시게 하세요. 제발. 내 말을 듣니? 지금 니네 엄마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와야 할 거야. 니처럼 같이 꼭 와라. 이 모습을 봐야지. 시댁의 반대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강행하자 3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신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아찔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 사람 한 명 잡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고 시댁에 가는 길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어머님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다 나 때문이야. 역시 난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가보자. 지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용서 구하자. 그러면 될 거야, 아마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설득하러 남편의 집에 첫 방문한 순간 상상도 못했던 축포가 터졌는데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놀랐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서 거짓말 좀 쳤다.
너희 엄마랑 나랑 얼마나 놀랬는지 너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참 얘기가 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들었니? 네? 저희 엄마 또 만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축하를 해주시는 건지도. 인연인가 보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싶게. 정말 인연인가 봐 너희가. 미안하다 아가.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께선 오빠가 4살일 때 장기 기증을 하였고 정말 우연찮게 그 기증을 받은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았던 남편에게 저희 오빠 심장이 기증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오빠의 납골당을 찾았다가 저희 엄마를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련의 서막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이래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운명 같았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너네가 못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게 모진 반대에서 끊길 수가 없었지. 너희 엄마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는 내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너를 내가 반대하면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싶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하죠. 어머님이 그래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시며 반대하신 거잖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너희 오빠 아니었으면 세중이 지금쯤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참 간사하지? 그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너희 결혼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랑 준비해봤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매년 너희 오빠 낙골당에 찾아갔었어. 이렇게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 진짜 놀랍네요. 제가 기증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영이 오빠였다니. 오빠가 사고로 죽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진영아, 다시 한번 고맙다. 아니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지금 네 옆에 오빠가 없지만 내가 평생 오빠처럼 친구처럼 네 옆을 지켜줄게. 그러라고 꼭 마음에서 시키는 것 같네. 그동안 고마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인연이긴 하네요. 감사해요. 저희 오빠 심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기증됐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걸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세종씨를 잘 다듬어 주시고 바른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아픈 아들 어떻게 키우셨을지도 헤아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 역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 또한 울음을 터뜨렸고 드디어 저희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심장이 우리 친오빠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니 오빠와의 옛날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였거든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그동안 오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제야 오빠를 떠올리니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아팠어요. 전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꼭 오빠가 나타나서 절 구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이 마음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게 속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리더라고요. 이제 반대 안 해. 정말 너희 축복할 거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 마음 아프게 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용서해 주겠니? 우리 앞으로의 인생 꽉꽉 채워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진영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반대했을 때도 어머님 밉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을지언정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잘할게요. 아유, 이제야 너네 엄마도 너도 모두 다 웃게 되는구나. 마지막이 이런 거였어. 고맙다. 진영이도 세중이도 당신도.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맙죠. 이렇게 진영이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 진영이 한테 두요. 저흰 그날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하는 날 친오빠가 살아있어서 절 축하해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테지만 옆에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흰 드디어 그렇게 축복 속의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가족이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에 더 감사하죠.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모욕을 하신 것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어머님 결정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보듬고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너무 고맙다, 며느라가. 나도 잘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준 만큼 앞으로 더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아이고, 이제야 철 드는구나. 장가를 보내고 나니 철이 들어. 그래, 진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저흰 그렇게 결혼한 지 9년차 부부예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가진 상태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먼 길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9년 전처럼 남편이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바라봐주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남편보다 오히려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한답니다. 좌절과 시련 속에 절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인생 참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길도 더더욱 좋은 길로 다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좌절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 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린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 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아,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했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후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고덕이란 곳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5남매 중 막둥이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 다복한 느낌도 있었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참 좋아 보였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의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고 막상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형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네 식구들은 더욱 그랬죠. 재산은 꼴랑 콕딱지만큼인데 이걸 형제들끼리 다 나누게 생겼으니 진짜 짜증난다. 내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진 분명 재산을 정확히 배분하실 분이지. 에휴, 억울해서 어디 살겠나? 내가 장남이니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건데.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만 자식이야? 당연히 자식들이 똑같이 가져야 하는 거지. 오빠 욕심도 많아. 넌 조용히 해. 부모님 등골 그렇게 빼먹어 놓고 할 말이 있냐 네가? 저거한테 들어간 돈만 생각하면 에휴. 오빠 지금 저거라고 했어? 그러는 오빠는 사업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가져간 거 모를 줄 알아? 누가 누굴 탓해? 아유, 애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 그만 못해. 부모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어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래. 그리고 장남이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넌 오빠한테 꼭 그렇게 대들어야 되겠어? 여자애가 어쩜 이리 드세? 오빠가 먼저 건드리잖아. 요즘 장남이 어딨어? 엄마 말 가려서 해. 절대 오빠한테 1원이라도 더 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아빠는 전년퇴직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야? 자식들 앞날 생각 안 해? 본인이 끝까지 우릴 책임져야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너네 아빠도 참 무책임하지. 애가 5이나 딸렸는데 정년퇴직하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댁에 갈 때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싸우기만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불편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갓난 어린 시절부터